안녕하세요. 포토 드론입니다. 오늘은 드론으로 파노라마 촬영을 하늘에서 시원스럽게 해보겠습니다. 파노라마 촬영은 화면이 이렇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순서. 중앙을 먼저 촬영을 합니다. 드론이. 그리고 중앙 상단이 2번, 중앙 하단이 3번, 좌측 하단이 4번, 좌측 중앙이 5번, 좌측 상단,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가서 우측 상단이 7번, 우측 중앙이 8번, 우측 하단이 9번, 으로서 9장을 드론이 자동으로 촬영을 마칩니다. 이렇게 촬영하기 싫으면 수동으로 하면 되겠죠. 수동으로 촬영을 9장을 하시든 6장. 제가 봐서는 하늘이 이렇게 많이 안 나와도 되기 때문에 제가 봐가 수동을 할 것 같으면 2줄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2줄. 저는 수동으로 2줄 촬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자동으로 촬영했는 겁니다. 그러면 드론이 자동으로 촬영을 할 때 몇 프로 어느 정도 중첩이 되냐 하면 지금 이 사진이 1번 사진을 드론이 맨 처음에 이제 촬영을 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정을 했으면 오른쪽은 반을 딱 자르면 됩니다. 이렇게 십자로 딱 자르면 오른쪽 이만큼이 50% 중첩이 됩니다. 이만큼이 중첩이 되면서 50% 이만큼이 추가가 되죠. 좌측도 똑같습니다. 좌측도 촬영이 될 때 드론이 이만큼이 상당히 많이 중첩이 됩니다. 중첩이 되면서 좌측이 50% 추가가 됩니다. 상단도 똑같습니다. 상단도 50% 추가가 되고 50% 중첩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드론을 탁 띄워서 앵글을 딱 보면 얼마만큼이 오른쪽으로 좌측으로 혹은 하단으로 중첩이 사진이 나오는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드론을 띄워서 보겠습니다. 이 드론을 맨 처음에 전원을 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에어크래프트 스테이스 이런 나오는데 이것은 맨 처음에 여기를 나오면 이걸 그냥 곱표 끄고 넘어가지 말고 한 번쯤 이래 훑어보십시오. 아래쪽으로 훑어보면 여기에서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지금 이래 보면 뭐 IMU도 있고 콤파스도 있고 쭉 있습니다. 이렇게 훑어보고 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면 끄고 나오면 이제 이 영상입니다. 그럼 이 영상이면 여기에서 드론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GPS가 이렇게 녹색으로 GPS 뭐 레디2고 드론마다 약간은 틀린데 어쨌든 녹색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성이 몇 개 잡혔는가, 홈 포인트 여기 H자가 나왔느냐, 이 세 개는 거의 동시에 나옵니다. 동시에. 그래서 이것이 확인이 됐다면, 여기 H자가 확인이 됐다면 리턴 투 홈을 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륙했는 자리 1, 2m 반경 안에 들어옵니다. 들어왔을 경우에 거기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본인이 조종자가 수동으로 그 장애물을 피해서 착륙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뭐 ISO 감도가 어떻고 셔터 스피드가 어떻고 이렇게 4K 30프레임 쭉 나옵니다. 그래서 카드가 이렇게 많이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게 나오죠. 카드가 없으면 안 되겠죠. 여기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배터리라든지 배터리는 뭐 어차피 충전해서 가니까 그러면 이렇게 H자가 홈 포인트가 인식이 되었습니다.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륙을 해서 잠시 이륙을 하겠습니다. 이륙을 해서 촬영하는 장소로 가겠습니다. 이륙을 했습니다. 이륙을 해서 쭉 가면 그리고 드론은 이 방향이 이 종이 비행기처럼 모양이 있죠. 이 방향이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방향을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드론이 어느 쪽으로 가는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좌측 하단에 화면이 있죠. 지금 거의 고도만 높이고 있습니다. 고도만 높이고 있고 드론이 가게 되면 가죠. 약간 왼쪽으로 방향 트죠. 여기 직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 왼쪽으로 트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봐도 지금 돌죠. 드론 영상도 돌지만 드론이 돕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드론이 저를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가까우니까 드론을 약간 더 뒤로 물려서 여기에 이 U자로 되어 있는 이 내성천이 다 나오게 일단 앵글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래도 좌측 파노라마 촬영하면 좌측 50%, 우측 50%더 나온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상당히 넓은 겁니다. 이 24mm는 여기에서 24mm는 35mm 환산되는 겁니다. 35mm 카메라 환산. 예, 쉽게 말하자면 풀바디 카메라 기준으로 24mm라는 뜻입니다. 지금 24mm는 화각이 약 한 86도 정도인가 될 거예요. 86도 정도 되는데 그냥 86도 그러면 좀 이렇게 감이 좀 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각을 딱 그리면 직각은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이게 90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각은. 약 한 직각 정도로 촬영되는구나. 약간은 이제 덜 되겠죠. 그래서 24mm는 거의 직각으로 각도가 이렇게 촬영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 천이 다 나오니까 싱글샷을 촬영을 하고 지금 이제 파노라마 촬영할 겁니다. 설정을 해야 되겠죠. 이제 카메라로 가야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카메라를 클릭하고 포토에 가서 나면 싱글샷 쭉 아래쪽에 가면 파노라마 있습니다. 있죠. 맨 오른쪽에 호리젠탈 클릭을 하고 촬영합니다. 중앙 상단, 중앙 하단, 좌측 하단, 좌측 중앙, 좌측 상단, 그 다음 우측으로 쭉 가서 우측 상단이죠. 우측 중앙, 우측 하단. 벌써 9장 촬영을 마쳤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빨리 촬영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왜냐하면 이 내성천이 다 안 나와도 50%더 나오기 때문에 좀 잘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좀 잘려도 지금 이렇게 와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중앙 촬영했죠. 상단, 하단, 좌측으로 가서 하단, 중앙, 상단, 우측으로 가서 상단, 중앙, 하단. 벌써 촬영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드론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 날씨가 좋은 날, 구름이 있는 날 있죠. 이렇게 구름이 있으면 그늘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름이 큰 것이 있으면 그늘이 있으면 그늘 있죠. 이렇게 보기 싫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으면 덜한데 이렇게 여기에 그늘이 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보기 싫기 때문에 구름이 멀리 있는 구름은 덜한데 머리 위에 있는 구름은 여기에 그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 구름은 금방 흘러갑니다. 금세 흘러가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촬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촬영을 마쳤기 때문에 뒤로 좀 빠져서 싱글샷을 촬영하겠습니다. 싱글샷 촬영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동으로 촬영하겠습니다. 수동을 하자면 수동은 좀 신경 쓰입니다. 신경 쓰이는데 죄송합니다. 좌측 상단 촬영했죠? 그 다음에 중앙 상단, 그 다음에 우측 상단 촬영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50%가 중첩이 된다 그랬죠? 중첩 됩니다. 이제 너무 내려왔겠죠? 약간 올려서, 그 다음에 중앙, 그 다음에 좌측 하단으로 촬영 6장,
파노라마 촬영을 이러면 마쳤습니다. 이제는 드론을 불러드리고 이것을 포토샵에서 붙여보겠습니다. 이 파노라마 촬영을 하게 되면 이렇게 폴더가 하나 생깁니다. 파노라마 폴더 안에 이게 폴더가 있습니다. 얘를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면 조금 전에 촬영되어 있는 것이 9장이라고 그랬죠. 9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에 것은 제가 그 JPG로 변환을 했는 겁니다. 했는 거고, 이렇게 촬영이 되면 싱글샷을 거의 정사각형은 아닌데 크게 나옵니다. 한 장 기준으로 보면 약 한 1200만 화소 정도 됩니다. 매빅 2 줌입니다. 이 카메라는 1200만 원 되고 1200만 화소가 되고, 싱글샷을 하게 되면 좀 길게 나옵니다. 길게 나오는데 이것은 약 한 900만 화소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로우 파일, 여기는 DNG 파일이라고 그러는데, 이 로우 파일을 JPG로 이렇게 전환을 하려면 우리 일반 DSLR 미러리스 카메라는 제조사에서 이 JPG로 변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해 줍니다. 주는데 DJI에서는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을 포토샵에서 어떻게 변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포토샵에서 열립니다, 이게. 그러면 사진을 이렇게 열어보겠습니다. 9장을 동시에 불러드립니다. 동시에 선택을 하고 했죠? 했으면 이렇게 드래그하면 돼요. JPG 불러오듯이 불러오면 됩니다. 그러면 좌측에 사진이 조금 전에 드래그했는 사진, 촬영했는 사진이 9장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파노라마 촬영은 사진을 한 장 한 장 컨버팅, JPG로 바꾸지 말고 동시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일관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2번을 보고 하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냥 이렇게 시원스럽게 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이제 작업이 됐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렇게 수치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을 리셋을 하겠습니다. 디폴트 값입니다. 이렇게 지금 제로로 왔습니다. 제로로 왔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풍경은 그렇게 손볼 게 없습니다. 손볼 게 없고 클래리티하고 그냥 비브런스 좀 올려주면 됩니다. 비브런스 올리면 이제 푸른색 산 쪽이 많은데 좀 표시 좀 덜 나게 이 정도에서 해도 되겠습니다. 더 수정을 하려면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죠. 네 번째를 클릭하면 세츄레이션이 있습니다. 세츄레이션을 있는데 여기에서 원하는 색을 할 수 있습니다. 세츄레이션을 선택을 하고 여기서도 레드 쭉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올릴 수 있는데 여기는 특별히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블루만 약간 올려보겠습니다. 블루 올리니까 블루는 올라가는데 여기 하늘, 이쪽에 푸른색이 나기 때문에 굳이 많이 안 올리겠습니다. 그냥 크레디트하고 비브런스, 크레디트는 픽셀과 픽셀 사이에 채도가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많이 그렇게 안 들어가요. 콘트라스트를 준 듯한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비브런스는 중간 톤의 채도가 들어갑니다. 얘는 채도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정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메뉴에 1번 작업했습니다. 그러면 전체다가 명령을 줘야 되겠죠. 그 왼쪽 상단에 Select All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좀 전에 9장이 다 선택이 되었습니다. 선택이 됐으면 Select All 아래에 싱크로나이저를 클릭합니다. 싱크로나이저를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체크되는 부분은 적용을 하겠다는 것이고, 적용을 하기 싫다고 하면 끄면 되는데 저희들은 사진을 지금 2개밖에 안 건드렸기 때문에 그냥 두시고 OK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작업 내용이 9개의 사진에 다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오픈 이미지를 하면 됩니다. 오픈 이미지를 하면 사진이 JPG로 쭉쭉쭉쭉쭉 건너옵니다. 그러면 JPG로 오는 것이 아니라 16비트이기 때문에 16비트로 옵니다. 여기 보면 16비트로 되어 있죠. 16비트로 건너옵니다. 건너오는데 이것을 다시 JPG로 이제 전환하면 됩니다. 그러면 좀 전에 9장이 포토샵에 9장이 쭉 불러와집니다. 쭉 불러와지는데 여기 시간 걸리기 때문에 저는 취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픈 이미지를 하면 됩니다. 오픈 이미지를 해서 JPG로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저장했는 걸 불러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픈 이미지를 하면 포토샵에서 불러온다 그랬죠. 저는 여기에서 캔슬 하게 되면 일일이 해야 되니까 더는 눌러서 빠져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파노라마로 이걸 붙이면 되겠죠. 파노라마로 붙일 때는 파노라마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파일에 가서 오토메이드에 가서 머지에 갑니다. 머지에 가면 여기서는 그냥 오토 쓰면 됩니다. 오토 쓰고 브라우저에 가서 찾아야 되겠죠. 지금 어디 있는가? 그럼 여기 있죠. 그러면 JPG로 저는 저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9장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OK를 하면 됩니다. OK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OK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진이 붙어 나옵니다. 붙어 나오는데 어떻게 붙어 나오냐 하면 저는 이 붙여놨는 거를 쓰겠습니다. 붙여놨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OK 하면 이제 파노라마로 붙는 거예요. 붙는데 저는 취소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불러와지냐 하면 OK 하면 이런 식이 됩니다. 이런 식. OK 했으면. 그럼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사진마다 마스크가 돼서 작업이 되어 있죠. 그럼 트리밍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트리밍은 여기서 이제 레이어를 이렇게, 이게 9장이겠죠. 레이어가 9장을 합쳐야 되겠죠. 합칠 때는 이게 레이어이기 때문에 여기에 레이어 가면 됩니다. 상단에 레이어 가면 이 아래쪽에 가면 이 컨트롤 E가 있고 이 머지 비저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컨트롤 시프트 E는 모든 보이는 레이어를 다 합치는 겁니다. 얘를 클릭을 하면 한 개가 됐죠. 레이어가. 레이어이기 때문에 레이어에 가면 됩니다. 그럼 레이어를 합쳤습니다. 단축 키는 컨트롤 시프트 E. 그러면 이제 트리밍 하면 되겠죠. 트리밍은 간단합니다. 이 자동으로 촬영하게 되니까 파노라마라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하늘이 많이 나와요. 하늘을 조금 잘라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야 파노라마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래야 파노라마 같아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드론 가지고 촬영을 하면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볼 때는 드론이 이렇게 보겠죠. 말하자면 이렇게 보는데 오른쪽으로 50% 중첩돼서 더 보이고 왼쪽으로 50% 중첩돼서 50% 더 보이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넓게 촬영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장은 간단하죠. 파일에 가서 세이브 에이즈에 가서 여기서 저장하고 저장 클릭하면 됩니다. 파일 이름 변경하고 여기 포맷은 CSD로 하지 말고 여기 JPG로 하고 저장을 클릭하면 됩니다. 저장을 클릭하면 되고 여기서 제가 촬영했는 사진을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거는 아니지만 이 사진도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 레이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이런 사진도 레이어를 합치면 되겠죠. 레이어를 내려가서 컨트롤 Shift 컨트롤 E 클릭하면 이 레이어가 하나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트리밍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 파노라마 촬영을 하게 되면 이 왜곡이 됩니다. 왜곡이 표시가 안 나면 되는데 날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은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이런 뚝이 이렇게 약간 할처럼 희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직선일 겁니다. 이렇게 직선인데 파노라마 촬영을 하게 되면 약간 왜곡이 되기 때문에 건물이나 이런 것은 왜곡되면 표시가 납니다. 이런 풍경은 왜곡이 좀 되어도 표시가 안 나는데 여러분들이 파노라마 중요한 촬영을 할 때는 왜곡되는 것을 반드시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드론으로 수동 촬영과 드론에서 자동으로 파노라마를 촬영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